자, 이번 시간은 131번부터 볼게요. 126페이지 이제 01번인데요. 행정행위 철회, 행정행위 효력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무효 사유, 무효 원인, 취소 사유, 취소 원인, 그 다음에 실효 원인, 까지 또 철회 원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계시합니다. 자, 물론 이거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도 중요해요. 옳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3번 문항이 답이에요. 자,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본다. 맞습니다. 우리 일부 취소 인정되잖아요. 그죠? 예,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부 취소, 일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번 문항 철회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우사 판례 입장이다. 틀렸죠? 직권 취소나 철회, 직권 취소나 철회는 법적 근거 불요설, 법적 근거 불요설이 통설 판례고요. 본처분 권한 포함설입니다. 그죠? 일정한 그 처분을 할 행정행위를 할 권한 속에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할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법적 근거 불요설이 통설 판례예요. 두 번째,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처분청뿐만 아니라 감독청도 철회권을 가진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나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갖습니다. 예외적으로 감독청이 직권 취소나 철회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4번 문항 철회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틀렸죠.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죠. 철회는 후발적 사유니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고 철회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철회권 행사가 있을 때 비로소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장래 효가 있죠. 직권 취소는 소급효가 있고요. 직권 취소는 그래서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하자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1번 보셨고요. 2번. 자, 132번, 이제 32번째이죠. 자, 126페이지 02번이에요.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보시면 2번이 답인데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실익이 있다. 맞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철회권 유보죠. 그렇죠. 일정한 철회권 유보. 자, 철회권 유보되어 있으면 이때 내가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어요. 당연히 철회 사유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처는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철회권 유보라는 부관을 부과했고요.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철회할 때 이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질문 2번이고 자, 1번 문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는 제한되죠. 왜 그래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 철회하게 되면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철회 자체가 부담적 행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부담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 철회하게 되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틀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틀렸죠, 이것도. 앞에 이렇게 나오죠.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이 철회권 유보 사실, 부관이 부과되어 있으면 이 부관을 근거로 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4번 문항. 판례는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판례는 불가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은 4번 문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대요. 자, 불가정력이 생긴 행정처분. 자,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 일단 그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잖아요. 다툴 수 없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가 임의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02번 그 해설 그 4번을 참고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판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7페이지에 4번 문항 판례가 나와요. 우리 교재에 있는 판례만큼 꼭 여러분들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판례에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문제는 그 비교적 그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 문제가 유형이 좀 좋아요. 좋고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판례도 약간 국가직과 지방직보다 좀 좀 무게가 있어요. 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처리하고요. 자, 이어서 03번 다음이 사례에 해당하는 강학상의 행정작용은 개념 문제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무효, 취소, 철회, 실효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가의 문제입니다. 일단 보시면 갑은 구청장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대요. 허가를 받아 영업을 갖다가 해오고 있다. 이 영자 들어갑니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롭게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 새롭게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당해 영업을 갖다가 관할 지역에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A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이때의 취소의 의미, 여러분들 보통 실정법에서는요, 이 실정법에서 취소와 철회와 취소의 개념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 취소를 갖다 특히 철회에 해당하는 것도 취소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의미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이 용어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또 나와요. 판례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철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 취소는 원시적 하자죠.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고, 철회는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후발적 하자예요. 그러면 행정이 성립 당시에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가 나중에 그 행정이 성립한 후에 이렇게 발생한 새로운 사정, 새로운 사유, 그죠? 새롭게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돼서 당의 영업을 관할 지역에서 더 이상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죠? 예, 이때 이거 뭐라고 해요? 사정 변경이네, 이거. 그죠? 사정 변경이네. 우리 법적 변경, 법률이라든지 어떤 사실 공개가 이게 변화가 있을 때, 변경이 있을 때, 사정 변결이라고 해요. 사정 변결. 그러면, 이곳에서 사정 변결은 어때요? 이것은 철회 사유죠. 철회 사유니까 답이 뭐예요? 이건 바로 이제 3번이 됩니다. 이거 찾기. 그래서 무효, 취소, 철회, 실효, 요 사유를 갖다가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요. 예. 됐죠, 이렇게? 예. 자, 이어서 134번입니다. 134번. 129페이지 01번이에요. 자,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실효. 실효는 어때요? 행정이 성립 당시에는 아무나 하자가 없고,
행정행위 성립 후에 이 행정행위 효력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 실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 행정행위 효력은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실효 예를 보세요.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있잖아요. 한의사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약사면허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이 붕괴됐어요. 허가의 대상 목적물이 소멸됐죠. 바로 이 허가의 효력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인데 이때 2번 문항 봐볼게요. 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자, 행정행위가 그 성립상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자, 이때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효사유로서 그 효력이 소멸한다. 아니죠. 중대 명백한 성립상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후발적 하자네? 후발적 하자네. 이 후발적 하자입니까? 아니면 원시적 하자입니까? 그렇죠. 원시적 하자네요. 그죠? 원시적 하자죠. 이 실효사유는 후발적 하자예요. 행정의 성립 당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완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이렇게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 이 행정행위 효력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면허, 약사면허, 한의사면허. 성립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죠. 근데 그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이 대상 사람들이 사망하면 행정의 성립 후에 사망한 거죠. 행정의 성립 후에 후발적 하자로 인해서 사망하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거 원시적 하자, 무효된 설명, 이거 무효된 설명에서 틀렸어요. 자, 나머지 1번 볼까요?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을 갖다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된다. 맞죠?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실효사유.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행정청이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됐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3번 문항. 행정행위 직권 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원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에 반하여 행정행위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실효권 행사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됩니다. 의사면허에서 의사가 사망하면 바로 의사면허가 실효됩니다. 4번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들에는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을 가져온다. 이 바로 뭡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서의 종기둘의 실효사유. 꼭 암기하셔야 돼요. 해제 조건에서의 조건 성취, 종기부 행정에서 종기둘에는 철회 사유도 하면 틀려요. 실효 사유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135번, 130페이지의 02번이죠. 경,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서울시 실급 문제예요. 경, 니은, 디귿이죠. 일단 답은 정답은 2번이에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에 대해서 하자 없이 그러면 이건 원시적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원시적 하자 아니에요 이건. 그럼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에 대해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 이거 후발적 하자네. 이거 후발적 하자. 새로운 사정은 이거 뭐예요? 이건 결국 철회 사유입니다. 철회 사유죠. 그래서 이건 철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장래 행하여. 그죠? 효력을 소멸시킨다. 무효시키는 거죠. 니은번. 일단 유역에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이거 뭐야? 원시적 하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게 원시하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시하자 취소 사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위는 일단 유효에 성립하죠. 잠정적으로 그 효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원시하자고 취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유효에 성립하는 행정위를 갖다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행정처의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위.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위는 일단은 그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유효성을 법률적으로 추정해 줍니다. 취소. 자, 그 다음에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이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예. 실효지죠. 예.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원시가 아니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자동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죠. 의사면허에 있어서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약사면허에서 약사, 의사, 한의사 사망. 그럼 당연히 그 효력이 의사면허라든지 한의사면허, 약사면허가 장래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 표시를 넣었잖아요. 철회나 취소는 철회권 행사, 취소권 행사가 취소 의사 표시, 철회 의사 표시가 별도로 행해져야 합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문제입니다. 이어서 136번, 130페이지 03번 봐보세요. 자, 정답은, 자, 철회가 아닌 것인데, 1번이에요. 허위 기재 사실에 의한 공무원 임용이 취소잖아요. 허위 기재 실. 공무원 임용 처분. 공무원 임용이라서는 특허죠. 이때 임용 처분 시에, 임용 시에 허위 기재 사실을 통해서 임용을 받은 거죠. 이게 무슨 하자예요? 원시적 하자죠.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예요. 그죠? 원시적 하자입니다. 그 나머지 보세요. 철회는, 자, 일단 보세요.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처분. 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봐서 운전면허 처분이 있죠? 이 당시에는 완전 유효하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나중에 운전면허 취득하고 나서 음주운전했죠. 이거 뭐예요? 후발적 하자죠? 후발적 하자. 그 다음에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영업 취소. 영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 유효하게 영업 허가 효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영업 허가 받은 이후에 불법 영업을 했죠. 그래서 그 영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름이 취소이지만 이건 법적이 뭐예요? 후발적 하자니까 다 철회예요, 철회.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중대한 사정 변경 말씀드렸죠. 이 철회 사이에요. 도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허가를 내릴 때는 이때 도로 조명 허가는 특허를 내줄 때는 완전히 유효의 효력이 발생했죠. 하자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후발적 하자로 오죠. 사정 변경이라는 후발적 하자가 발생해서 이 도로 조명 허가를 장래에 향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또 주유소 영업 허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유소 영업 허가. 자, 성립 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했는데 나중에 자, 이 성립한 후에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발적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답이 뭡니까? 허위 기재 사실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 취소. 요것이 03번이죠. 예. 요것이 이제 130페이지죠. 요것이 바로 이제 1번이 이제 취소. 1번은 취소죠. 취소. 이것은 철회가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실력이에요. 지금도 이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2010년도에 나왔지만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고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갖다가 측정하고 또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실정법으로는 우리가 취소로 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이 된다면 우리가 취소와 철회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에서 철회에 해당하는 것을 취소로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정확히 이렇게 철회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고, 이거 종종 출제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37번 보도록 하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 행정행위가 끝났어요. 행정행위가 끝났고,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정행위가 의부터 실효까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행정법이 중심적 개념이고, 이 행정행위는 다른 행정적인 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특질 인정되고,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이걸 행정시행성 통해서 구제를 해주죠. 다른 행정적인 경우 안 돼요. 이렇게 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편 끝나고 이제 지금 137번, 01번 문제, 131페이지죠. 이 문제부터는 그 밖에 주요한 행위 형식 문제예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후부터는 다 주워먹기예요. 정리만 잘 하시면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행정상 파격에 관한 길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때 보시면, 1번 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본처분 근거 규정과 구별하여 확약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닙니다. 행정상 확약의 법적 근거, 본처분 권한포함설이죠. 본처분 권한포함설. 행정상 확약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고요. 일정한 그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 권한 속에 행정상 확약을 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 불요설, 즉 본처분 권한 포함설이 현재 다섯설 판례입니다. 다섯설과 판례이다. 자, 2번 문항.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면 이게 뭐죠?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사정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게 중요해요. 그에 따라 확약은 실효된다. 중요하죠. 이 지문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확약과 관련돼서. 자, 우리 판례는요, 행정상 확약은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실효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우리 판례는 행정상 확약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실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이 사정 변경입니다. 아까 제가 사정 변경인데 사정 변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정 변경입니다. 자, 3번. 판례는 확약이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 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판례는 행정상 확약의 처분성,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확약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 구속적 의무를 발생시키고요. 예비 결정은 확약과 구분됩니다. 뒤에서 예비 결정 나오죠. 이건 다단계적 행정 결정이에요. 지금 현재 다우설은 이 행정상 확약을요, 다단계적 행정 결정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상 확약을 다단계적 행정 결정으로서 우리 가행정행위, 그죠? 가행정행위 또 뭐가 있어요? 사전 결정, 또 예비 허가, 예비 승인.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행정행위, 사전 결정, 그다음에 요거에다가 요 행정상 확약을 갖다가 집어넣는 학생 소수설이고, 빼서 다단계 행정결정은 이걸 그죠? 부분화가 쉽게 말하면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예비결정을 사전결정이라도 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통일 안 되어 있으니까 사전결정, 예비결정 두 가지 다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허가, 부분승인이 있죠. 부분허가와 부분승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아두시고,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길은 소수설이고, 빼는 길에가 더설이에요. 그래서 예비결정과 확약은 또 엄밀하게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익혀두시고요. 이어서 138번. 확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2번이 답입니다.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해야 할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원 측이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해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약을 행정행위로 꼭 인정해야만이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확약을 행정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면요, 행정행위로 위반하면 처분성을 긍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하면 돼요. 근데 판례가 이 확약을 행정행위성을 부정하니까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안 돼요. 안 돼서 이때 만약에 행정상 확약을 해놓고요, 이 행정성을 부정하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 행정성이 부정되니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심판, 부정하니까 행정쟁송 구제가 인정 안 돼요. 구제 안 돼요. 즉,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죠. 안 해주는 거잖아요. 확약, 만약에 행정행위성을 갖다가 부정하기 때문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행정처분성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줘요. 그래서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이거 인정 안 돼요. 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줘요. 그러면 결국 이거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가 현실적이고 중요한 제도인데 안 되고, 이때는 신뢰보원칙 위반이죠. 신뢰보원칙 위반, 신보칙 위반. 신보칙 위반에서 뭐로 해줘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거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죠? 꼭 행정행위로 인정해야만이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을 갖다가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원용해서 이렇게 손배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2번 틀렸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맞는 지문. 세 번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절차가 규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됐죠? 네. 왜? 사정변경에 의한 실효. 자, 우리 사정변경에서 행정상 활약이 실효를 인정한 바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138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139번 보세요. 133페이지 01번. 정답은 4번이에요. 틀린 것인데 다단계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이 4번이죠. 옳지 않은 거 해놓으시고. 4번. 예비결정한 후행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합리적 사유 없이 종국적 결정에서 예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예비결정은 후행결정에 대해서 그죠? 또 신뢰를 주는 거죠. 자, 신뢰보호원칙이죠. 예, 보호원칙에 의해서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합리적 사유 없이 종국 결정에서 예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모순되는 결정하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서 위법이 됩니다. 그렇죠? 위법이 돼서 취소, 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1번 문항. 가행정행위는 최종적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행위로 대체되므로. 맞죠? 이건 잠정적 행정이잖아요. 임시적 행정행위야. 그래서 최종적 종국처분이 내려지면 새로운 행위로 대체되므로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 효력 중 존속력을 갖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가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부 측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신부 측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행정행위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행정에서 종국적인 결정에서 다른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부 측 주장할 수 없어요. 신뢰보건 측에서 이 가행정행위를 갖다가 해주십시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히 유의지문도 다 맞아요. 두 번째, 예비 결정은 처분성을 가지므로 맞습니다. 사전 결정이라고 해요. 사전 결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비 결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취소성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문항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꼭 해놓으세요. 이건 뭐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잘 나와요. 계속 나와요. 3번. 판례는 원죄로 시설부지 사전 승인의 법적 성격을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라고 하여 예비 결정과 부분 허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자, 판례는 원죄로 시설부지 사전 승인의 법적 성격을 사전적 부분 허가라고 하여서 예비 결정과 부분 허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예상 문제고, 이게 최근에 2018년도에도 나왔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보면 이렇게 보통 이제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획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종종 행정지도에서 나오고 행정상 확약도 가끔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받으시고, 이 다단계 행정작용도 진짜 간혹가다 4, 5년마다 한 번 나와요. 5, 6년마다 한 번 나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판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벨기도 있어요. 예.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 나오죠. 부지 사전 승인하자 원자력 그 발전소 건설할 때 원자력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데, 부지 사전 승인 다음에 건축 허가 단계죠. 이렇게 하면 이 부지 사전 승인에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는데 이때 부지 사전 승인 다음 단계 건축 허가 단계로 이렇게 이전되면 이 부지 사전 승인 이 하자가 있죠. 이것이 건축 허가에 흡수된다고 봐요. 그래서 판례는 이때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한 하자를 다투고자 한다면 이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됐죠?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걸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봐보세요.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자, 여기서요.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건설허가, 이건 단계적 행위고요. 이건 우리가 우리 부분 승인, 부분 허가 행위로서 각각의 단계별로의 별도의 별개의 독립한 행정행위입니다. 이거 아니므로 해서 틀린 거예요, 이거. 잠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이 판례가 중요하니까요. 이놈이 계속 반복해서 이건 15년 전부터 해갖고 계속 나온 겁니다. 이 줄만 나와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33페이지의 02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 판례는 134페이지에 3번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문항 봐보세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 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 예정지로 계획 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것인지를 여부를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구원자력법에서 이때 보시면 부지사전 승인 단계 우리가 부분 허가는 이렇게 부지사전 승인 이 승인이 허가예요. 허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있죠. 건축 허가. 이것이 부분 허가, 부분 승인이에요. 허가예요. 이것은 단계별로 각각이 독립한 행정으로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틀린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하자는 건축 허가 단계로 이전되면 이 건축 단계의 건축 허가의 하자로 흡수된다. 그래서 이때 부지사전 승인이 하자에 됐을 때는 건축 허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까지 알아주시고 이거 왜 틀리는가 하면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틀린 거예요. 이건 부분 허가 이 예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간단하면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꼬아서 냈습니다. 이게 부분 허가, 부분 승인의 행위, 인지를 갖다가 아느냐 이 문제였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 내요. 이거. 여기 하자 있는 거 뭐를 대상으로 내냐? 이전 건축 허가 단계로 이전되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취소성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요거 그죠? 이 두 개, 둘 중에 하나 잘 나옵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승법 제26조는 행정승에서 직권심주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승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기본구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맞죠? 2번 문항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 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 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이 당초 처분을 취소 승인이 선고한다. 이거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잘 나오는 점이에요. 취소성이 대상, 적격성, 처분성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여튼 2, 3년마다 꼭 나와요. 4번 문항 구 폐기물 관계 법령상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게 뭐예요? 예비결정, 사전결정 이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단계 행정작용이 이렇게 판례로 응용문제를 냈어요. 특히 요거 2번, 3번, 4번 지문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와요. 이거 당구장 표시.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140번까지 정리했습니다.